안녕하세요. 무지개 인생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나는 절대 요양원에 가기 싫은데. 혹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인데. 그렇다고 혼자 살기도 불안한데.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89.5%가 요양원 입소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남으신 부모님을 위해 요양원을 알아보셨다가 부모님의 강한 겁으로 난감했던 경험. 또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난 뒤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경험. 그런데 말입니다. 꼭 요양원만이 해답일까요?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워졌을 때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양원도 자녀와의 동거도 선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낸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이분들은 기존 요양원 비용의 절반 정도로도 충분한 돌봄을 받으며 자신의 공간에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게다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서로를 의지하고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계신데요. 이런 방식은 경제적 부담도 줄이면서 정서적으로도 더 만족스러운 노후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에 대한 걱정을 희망으로 바꿔줄 특별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도 이 특별한 방법을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양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딸이 출근하면서 주간보호센터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즐거워요. 수원에 사시는 78세 김정숙 어르신은 3년 전 가벼운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후 혼자 집에 계시기가 어려워지셨습니다. 맞벌이하는 딸 내외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낮 시간 돌봄이 가장 큰 고민이었죠. 아직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시설에만 있는 건 제게 맞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젊은 애들 직장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던 중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의 도움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고 나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고 기초연금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하길래 그저 시간을 보내는 곳인가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 마치 문화센터 같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야말로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오전에는 물리치료사가 진행하는 재활운동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미술치료나 원예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특히 수요일 오후가 기다려져요. 음악치료 시간인데 옛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지난주에는 우리 공연 동영상을 찍어서 가족들한테도 보여줬어요. 딸이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센터에서 만난 박수님 어르신과는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토요일마다 복지관 수영교실에도 함께 다니시는데 어르신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면 수강료가 반값이라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이랑은 이제 평생 친구예요. 주말엔 복지관 댄스 교실도 같이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문화누리 카드로 영화도 보러 가요. 어르신들은 영화관도 할인해준다는 거 아세요? 경제적인 부담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월 15만 원 정도인데 기초연금을 받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죠. 거기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 주 2회 방문요양보호사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선생님이 오시는 날엔 집 청소도 해주시고 말동무도 해주세요. 특히 목욕하는 날은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키오스크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죠. 얼마 전에는 손주가 영상통화를 걸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요즘 너무 달라지셨다고. 전에는 늘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항상 웃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김 어르신의 변화를 지켜본 딸은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도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요양원부터 알아보지 말고 먼저 동사무소나 노인복지관에 가보라고요. 우리나라 노인복지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용하는 방법만 잘 알면 요양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우리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노인복지 시스템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분이 계신 반면 첨단 기술을 친구 삼아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분도 계십니다. 스마트 시니어로 거듭난 이영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2세 이영호 어르신의 집은 조금 특별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어서 오세요.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의 목소리가 들리고 거실 한쪽에는 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기계들이 무섭고 어려웠어요. 스마트폰도 터치가 잘 안 되고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더 좌절했죠. 이 어르신은 3년 전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자녀 셋을 두었지만 모두 멀리 살고 있어 매일 찾아오기 어려웠죠.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려 몸살이 심했는데 전화기가 멀어서 손이 안 닿았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위험할 수 있구나. 처음 깨달았습니다. 큰아들이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40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 시니어 대기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카카오톡에서 사진 한 장 보내는 것도 한참 걸렸죠. 그런데 옆자리에 계신 어르신이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데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용기를 냈죠. 3개월 동안의 교육은 이 어르신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음식 배달도 직접 합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집에서 하는 요가를 배우면서 허리 통증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아침이면 스마트 밴드가 제 걸음수를 체크해요. 하루 5,000보가 목표인데 못 채우면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더 돌죠. 요즘은 일주일에 3일은 복지관 바둑교실도 다녀요.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소통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화상통화를 하고 손주들과는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주고받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 녀석이 학교 과제로 우리 가족의 디지털 생활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대요. 저를 디지털 달인 할아버지라고 소개했다면서 으쓱대더라고요. 구청의 도움으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도 설치했습니다. 화장실과 부엌에 설치된 동작감지 센서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119에 연락이 갑니다. 실제로 얼마 전 새벽에 현기증으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빠른 조치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서 제가 다른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려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어제는 팔순 되신 어르신께서 처음으로 손주한테 카카오톡을 보내셨는데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요금은 시니어 할인을 받아 월 5만 원이면 충분하고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요양원?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재미있게 살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앞으로는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우리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스마트 기기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이영호 어르신처럼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양시의 한 2층 주택에서 시작된 세대 통합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1층의 아들 내외에게 인사를 하러 내려가요. 저녁엔 손주들과 함께 식사하고 주말이면 다 같이 텃밭도 가꾸죠. 이런 게 바로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에요. 서울 근교 고양시에 사는 75세 박명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4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둘째 아들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집을 장만하려고 했어요. 그때 제안했죠. 제가 가진 아파트를 팔고 대신 2층 단독주택을 같이 사자고요. 1층은 아들 내외가 쓰고 2층은 제가 쓰는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떠나는 게 쉽지 않았고 자식과 산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독립된 공간이 있으니까 서로 부담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르고 평소엔 각자의 생활을 하죠. 그런데도 늘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특히 이사 오면서 새로 꾸민 텃밭은 어르신의 삶에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상추와 고추를 따고 방울토마토를 가꾸는 일이 소소한 행복을 줍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김치를 담그면 손주들이 할머니표 김치가 최고라고 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런 게 바로 살아있는 즐거움이죠. 둘째 며느리 김지영 씨는 처음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님과 한 집에 산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특히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박 어르신은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대신 손주들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원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챙겨주면서 손주들과 더 끈끈한 정을 쌓았죠. 어느 날은 큰 손주가 학교에서 나의 영웅이란 글을 썼는데 저를 소개했더라고요. 할머니가 항상 곁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그 글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단독주택을 사면서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관리비와 생활비도 함께 내니 부담이 줄었죠. 요즘 젊은 부부들 전세 구하기도 힘들다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식도 돕고 저도 편하고 일석이조였죠. 최근에는 동네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의 이웃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구청에서는 세대통합형 주거 모델이라며 취재를 오기도 했답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 학교 참관 수업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맞벌이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우리 손주들은 부모님도 오고 저도 가고 선생님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주거 형태의 장점을 더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연애도 힘들었다는데 저는 매일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이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텃밭 가꾸기를 배우고 가끔은 손주들과 함께하는 쿠키 만들기 수업도 진행합니다. 요양원이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행복한데 무슨 요양원이에요. 우리 손주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 거예요. 한 지붕 아래서 만드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있다면 이웃들과 함께 만드는 특별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실버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난 아직 내 밥은 해 먹을 수 있어. 그저 혼자 있는 게 무서울 뿐이지.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71세 김수영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내를 간병하시다가 작년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자녀들이 요양원을 권했지만 김 어르신은 거절하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걱정돼서 요양원을 알아보더라고요. 하지만 난 아직 건강해요. 그냥 저녁에 혼자 있는 게 외로울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 모두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홀로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자녀들 걱정에 요양원을 고민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돕자고 했죠. 이렇게 시작된 모임이 실버 프렌즈입니다. 처음에는 말동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서로의 전문성을 나누는 든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전직 간호사 출신 박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회원들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혈압, 혈당은 물론 복약 지도까지 꼼꼼히 해주시죠. 30년간 식당을 운영하셨던 이명숙 어르신은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나눕니다. 전기 기술자였던 정민수 어르신은 집안 전기 점검과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기술과 경험들이요. 이걸 서로 나누니까 도움도 되고 즐겁기도 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경로당에 맛있는 냄새가 가득해요. 이명숙 어르신이 회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데 재료비는 공동경비에서 충당합니다. 혼자서는 반찬 하나 제대로 못 해 먹었는데 이제는 매일 밥상이 풍성해요. 그 김치 담그는 날이면 정말 잔칫날 같아요. 이분들은 매달 각자 50만 원씩 공동 경비를 모읍니다. 식재료비, 간단한 의료용품비, 문화생활비로 사용하는데 요양원 비용과 비교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실버 프렌즈 케어 시스템입니다. 2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한밤중에 복통을 호소하신 회원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큰 위험을 막았답니다.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혼자 계신 부모님 건강이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서로 챙겨주니까 이제는 안심이 된다고. 주말에는 함께 문화생활도 즐깁니다. 영화도 보고 인근 수목원으로 산책을 가기도 하죠. 특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회원들의 손주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손주들이 우리 모임을 할머니, 할아버지, 동아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손주들이 우리한테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 참 좋아요. 최근에는 구청에서 이 모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자립 모델로 소개되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오고 있죠. 요양원? 이제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도 가기로 했어요. 이웃 간의 정으로 시작된 실버 프렌즈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갈 때 의료인들이 모여 만든 새로운 형태의 돌봄 공동체도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9세 오경숙 어르신은 30년간 동네 의원을 운영하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병원 문을 닫던 날 환자분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40년 가까이 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 이웃들이 다 가족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혼자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아프면 누가 날 돌봐주지. 은퇴 후에도 오 원장님은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며 만나던 이웃들, 시장 가는 길에 마주치는 반가운 얼굴들. 하지만 혼자 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약국 김 약사님과 차를 마시다가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은퇴하신 의사, 간호사, 약사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했죠. 우리가 가진 전문성으로 서로를 도우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건강한 이웃 모임입니다.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네 헬스장 한켠에 작은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매일 아침 함께 모입니다. 아침 8시면 다 같이 모여요. 혈압, 혈당 체크하고 간단한 체조도 하죠. 전직 간호사 선생님이 체조를 지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재활 전문가셔서 우리 연령대에 딱 맞는 운동을 가르쳐 주세요. 특히 인상적인 것은 건강지킴이 제도입니다. 2명씩 짝을 지어 매일 저녁 전화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위급할 때는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의 집 비상키도 보관하고 있죠. 지난달에는 김 약사님이 밤중에 호흡 곤란을 호소하셨는데 바로 조치해서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었어요. 전직 응급실 간호사 출신 이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시고 제가 상태를 체크하고 우리끼리 작은 응급실을 만든 셈이죠. 회비는 월 29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정기 건강검진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따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단체로 계약하니 비용이 절반 이상 줄었답니다. 우리가 의료인 출신이다 보니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피할 수 있어요. 서로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죠. 그만큼 비용도 절약되고요.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이면 동네 경로당에서 무료 건강 상담도 진행합니다. 오랫동안 신뢰 관계가 형성된 이웃들이라 진료 내용도 더 정확하고 후속 관리도 꼼꼼히 된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평소 드시던 약을 보여주셨는데 중복 처방이 많더라고요.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 보니 생긴 일이었죠.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주치의와 상담도 해드렸더니 약값이 3분의 1로 줄었대요. 최근에는 구청과 협력해서 시니어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을 기획 중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본인의 노후도 든든히 준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저 우리끼리 건강하게 살아보자고 시작한 일인데 이제는 더 큰 의미가 생겼어요. 은퇴 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지난달부터는 젊은 의대생들이 실습을 오기도 합니다. 노인 의료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했어. 대학병원에서 연계를 요청해 왔다고 하네요. 요양원, 그건 아직 멀었죠. 우리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의료인들의 전문성이 만들어낸 건강한 공동체가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한 조용한 골목에서는 달콤한 빵 향기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황미영 어르신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32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시작한 그녀의 새로운 도전, 행복한 빵집 이야기입니다. 아침 7시면 빵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희 빵집에는 특별한 단골 손님들이 계시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 매일 건강한 빵을 만들어요. 공무원 시절 퇴근 후 취미로 시작한 제빵이 이제는 인생 2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퇴직하고 우울해하고 있을 때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시작해보면 어때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주방 한켠에서 이웃들과 나눠 먹을 빵을 만들었습니다. 무화과와 대추를 직접 따려 만든 천연 감미료로 빵을 구웠더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당뇨 있는 옆집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맛보고 우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달콤한 맛이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렇게 시작된 행복한 빵집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실버 파티쉐 모임은 이 빵집의 자랑입니다. 요리와 제빵에 관심 있는 어르신 7명이 모여 매주 3일 함께 건강한 디저트를 만듭니다. 우리는 설탕 대신 발효시킨 과일청이나 말린 대추가루를 사용해요. 밀가루도 현미가루를 섞어서 쓰고요. 모든 재료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찾아요. 강원도 횡성의 한 농부님이 키우시는 무농약 대추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근처 요양원 어르신들이 단체로 오시는 날이죠. 처음에는 그저 빵 만드는 걸 구경만 하시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직접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주 수요일이 우리 가게의 축제 같아요. 치매가 있으신 분들도 반죽을 만지면서 웃음꽃이 피어나요. 빵집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손님들이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들인데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찍은 모습입니다. 어버이날에는 딸이 사다 준 케이크보다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주들이 할머니가 사온 빵이 제일 맛있다고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수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달 각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재료비와 장비 구입비를 제외하고도 6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빵을 만들까 설레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해요. 최근에는 구청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시니어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작은 사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경험을 나누어 주는 거죠. 처음에는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어서 무슨 창업이냐고. 그런데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가 평생 모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지난달에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창업 대전이 열렸는데 황 어르신의 건강한 디저트 부스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생겼어요. 다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열정만큼은 20대 청년들 못지않아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조금은 성공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들은 6가지 이야기를 통해 노후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정숙 어르신은 주간보호센터와 노인복지 시스템을 현명하게 활용해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시고, 이영호 어르신은 스마트 기기의 도움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독립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실버 프렌즈를 만드신 김수영 어르신은 이웃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박민수 선생님은 청년 세대와의 공존을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어가고 계십니다. 오경숙 원장님은 의료인들과 함께 건강한 실버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황미영 어르신은 평생의 꿈을 이루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혼자가 되었다고 요양원을 선택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찾으셨습니다. 둘째, 혼자가 아닌 함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족, 이웃, 전문가들과 함께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고 계십니다. 셋째,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찾으셨죠.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요양원이라는 하나의 선택지에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의 기회는 열려 있고 혼자여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이분들처럼 활기차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무지개 인생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